메이저리그에서 시속 155km를 던지는 투수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은 대부분 오버핸드겠지?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 트레드 애슬레틱스에서 모션 캡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속 94마일, 약 151kmh 이상을 던지는 투수들의 대부분은 34개월의 암슬롯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버핸드가 더 좋은 투구폼이 아닌 걸까요? 오늘은 암슬롯의 차이와 내 몸에 맞는 투구 메커니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선수는 암슬롯을 바꾸면 구속이 오르고 어떤 선수는 오히려 부상을 당하는지까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일부 암슬롯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선수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버핸드가 정석이다. 팔을 높이 올릴수록 좋은 투수다. 하지만 실제 투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암슬롯은 팔이 만드는 자세가 아닙니다. 골반의 회전, 몸통의 움직임, 척추의 기울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같은 공을 던져도 어떤 선수는 자연스럽게 34가 나오고 어떤 선수는 오버핸드, 또 어떤 선수는 사이드암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신체 구조와 움직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암슬롯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부. 왜 대부분의 강속구 투수는 34를 사용할까?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왜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은 대부분 34계열일까요? 답은 골반에 있습니다. 우리의 골반은 원래 지면과 거의 평행하게 회전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역시 그 회전 방향을 따라 움직이면 몸 전체가 하나의 회전 평면을 유지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골반에서 만들어진 힘이 몸통으로, 몸통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팔, 그리고 공까지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중간에서 에너지가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34 암슬롯을 가장 힘을 만들기 쉬운 기본 자세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모든 선수가 반드시 34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선수에게는 가장 효율적으로 회전 에너지를 전달하기 쉬운 위치라는 의미입니다. 3부. 오버핸드가 더 어려운 이유. 반대로 오버핸드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정석이고 가장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까다로운 암슬롯입니다. 왜냐하면 척추가 해야 하는 일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높은 암슬롯을 만들기 위해서는 척추의 측면 굴곡, 척추의 신전, 골반의 기울기, 회전 타이밍까지 모든 요소가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조금만 타이밍이 어긋나도 팔만 위로 올라가는 숄더 클라임이 생기거나 회전 평면이 무너지면서 어깨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펠릭스 바티스타처럼 엄청난 측면 굴곡 능력을 가진 선수들은 예외적으로 높은 암슬롯에서도 160km에 가까운 구속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선수들은 특별한 신체 조건과 뛰어난 움직임을 가진 사례입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맞지 않는 암슬롯을 억지로 만들면 구속도 떨어지고 부상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4부. 언더핸드 투수는 왜 구속이 낮을까? 그렇다면 언더핸드는 어떨까요? 언더핸드가 잘못된 투구폼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몸통과 어깨의 각속도를 최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더핸드 투수는 구속보다 각도와 공의 움직임으로 승부합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타일러 로저스입니다. 평균 구속은 약 132,134kmh 정도입니다. 하지만 타자들은 그의 공을 쉽게 공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투수들과 전혀 다른 릴리스 높이와 공의 궤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투수가 빠른 공만으로 승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5부. 결국 중요한 것은 자세 파스처다. 지금까지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암슬롯은 팔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골반이 먼저 회전하고 척추가 그 회전을 따라 움직이며 몸통이 자연스럽게 풀려나오고 팔은 그 결과로 원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그래서 암슬롯을 교정할 때 팔부터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골반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몸통이 언제 회전하는지, 척추가 어떤 각도를 만드는지입니다. 자세가 바뀌면 암슬롯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6부. 몸으로 익히는 회전 평면.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PVC 파이프나 스틱을 이용한 회전 연습입니다. 팔이 아니라 몸통과 팔이 같은 평면에서 움직이는 감각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스플릿 스탠스입니다. 골반이 먼저 회전하고 몸통이 따라오고 마지막에 팔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순서를 익힙니다. 세 번째는 해프스로입니다. 팔에 힘을 쓰지 않고 몸으로 던지는 감각을 배우는 드릴입니다. 네 번째는 롤링 드릴입니다. 몸이 가장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회전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점프 스로입니다. 불안정한 자세에서는 몸이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런 드릴은 몸이 올바른 회전 평면을 학습하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암슬롯은 코치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좋은 투수는 남의 암슬롯을 따라하는 선수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가장 잘 맞는 회전 평면을 찾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평면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회전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메디신볼 워터백 플라이오브를 활용해 회전 평면을 실제 훈련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야구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1분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